중국 조선족을 소재로 해서 컨텐츠 쪽을 사업을 하시면서 돈벌이의 소재로 삼는 분이 지금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께서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의 상황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족 특집으로 콘텐츠를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왜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 이 문제가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100%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못 보고 계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용도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 혹은 조선족 동포 오해를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언론 매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얘가 조금 과장이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더 관심을 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얘는 지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기를 안 봐주면 갑자기 자기가 어디다 다리를 툭 부딪혀요. 우선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요. 처음에는 제가 다쳤는가 하고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얘 이제 우는 표정하고 목소리 패턴 요거를 딱 보면 얘가 또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는 제가 압니다. 첫째는 또 이런 게 없어요. 첫째는 또 첫째대로 다른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둘째를 볼 때는 둘째한테 맞는 방식으로 보고, 첫째를 볼 때는 첫째한테 맞는 방식으로 감안을 해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우리나라 언론 기관별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언론 기관들이 다 똑같이 100%의 팩트만을 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언론 기관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재가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서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안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문이나 뉴스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믿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제가 살면 살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이 전 세계 전체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우리가 특이한 언론 환경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은요, 저는 솔직히 어디 언론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언론을, 중국 대륙 언론을 갖다가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전부 다 공산당 찬양하는 언론밖에 더 있느냐, 니네가 맨날 좋다고만 하지 정작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지 않느냐.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반대 측면에서 한국의 언론이 그 기능을 하느냐, 저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방종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본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둘 다 약간 양극단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아직까지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굉장히 획기적인 특종이다, 그것을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거 이제 90년대 등소평, 중국 국가주석 등소평 주석의 사망 보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했다, 이거를 굉장히 큰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보도가 아니면 절대로 다른 데에서 보도할 수 없는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특종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얘보다 한 2시간 일찍 했다, 내가 얘보다 30분 일찍 했다, 1시간 일찍 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특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듣기에 한국의 언론 업계의 풍토는요,
그 작은 시간 몇 분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옆에 언론기관에서 먼저 특종이 보도가 되면 나도 이거 놓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나도 단독 보도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요, 모든 삶 하나하나의 가치 기준이요 다 돈, 수익성이 너무 강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 인식에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재편이 되다 보니 자극적인 것, 제목이 특이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과연 이러한 기사들 안에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낼 때에 조선 쪽 관련된 내용들도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즐겨서 읽으세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계속 꾸준히 아마 찾아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언론 매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양산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비판적 사고의 차별적 적용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가 이렇게 서로 좋게 살자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하면은 막 화를 내요. 너무 따지냐? 지금 내 말 안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한국인의 비판적 사고가 정점을 찍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비재를 구매한다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산다, 혹은 무슨 뭐 필통을 산다 할 때 여기 들으면서 저 녀석들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소비를 합니다. 또 식당에 가가지고도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주문을 먼저 받는 거 아니야? 혹은 걔네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생긴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는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걸 많이 민감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민감을 하는데 정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흡수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사실이었나 픽션이었나 모른 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유튜브에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있고요.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실 일이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내가 국민주권이 있고 내가 모든 가치 기준에 대해서 내 영향력을 선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 시각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조선족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세 번째가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세 번째가 영화나 TV 콘텐츠에서 비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자, 제가 중국 조선족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923년 일본에서 있었던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가 이제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당시 일본의 집권 세력이 이것을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공공의 적으로 몰아버리면서 사회적으로 쌓여있는 그 불만을 이쪽으로 표출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것이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들한테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사회적인 소수, 그리고 그 소수가 나에게 반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 대고 화를 내고선 죄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지만 비겁한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니즈는 항상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KBS 개그 콘서트에 황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선족 보이스피싱 하나의 소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습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웃게 만들었던 그런 코너인데요. 그 코너가 한국에 살고 있던 많은 조선족 동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범죄자가 있는데 장애인 출신의 범죄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자를 우리가 웃음거리로 삼을 때에 그 범죄자의 장애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웃음일까요? 이것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중국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조선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와 결합을 시키면서 웃음거리로 활용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공영방송인 또 KBS에서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공중파 방송을 샀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다양한 영화에서 요새 조선족 범죄 조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중국 조선족을 소재로 해서 컨텐츠 쪽을 사업을 하시면서 돈벌이의 소재로 삼는 분이 지금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께서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요. 제 가족 중에 조선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한국인 치고는 중국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살펴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요,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요, 너무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잘못된 영상 콘텐츠 혹은 정보들이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처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봤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